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영호 씨와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아, 네. 네. 그냥 자, 잘생긴 영호 씨 군대 생활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, 네. 네. 운전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또 평양 또 칠천국 이러면 기본 군인들이 있지만은 위탁 근무로 들어오는 입대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? 아, 네. 저희 부대가 약간 그 생활 조건이 좋고, 빽 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와서 군복무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. 평양이니까요. 네. 그러다 보니까, 대학교를 졸업하고, 군 경력학과 동시에 그 입당이라는 그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저희 부대에 와서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3년을 하고 군 경력을 좀 머리가 좋고 좀 생활을 본인이 잘하고 또 그 빽이 좋으면 바로 입당까지 해서 나갈 수 있고요.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군 경력만 채우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럼 대체로 뭐 위탁근무 그 정도 오게 되면 거기다가 평양에서 평양에 있는 부대에 넣을 정도면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약간 그 부대 안에서 그 좀 우리 용호 씨 딱 보기에는 아주 재수없는 놈들 뭐 좀 네, 뭔가 좀 이렇게 좀 하극상이 좀 나오죠. 네, 사실 그 군 그 하극상이라고 하면은 저희 부대가 단연코 1등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부대에 한 것일 것 같은데요. 하극상에서 1등. 네.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년을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갓 입대한 애는 17살, 18살 그쵸? 이렇게 되고요. 만기 복무 제대 군인은 33살, 32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네. 이렇다 보니까 거의 삼촌하고 조카하고 군 복무를 같이 하는 이런 그 환경도 되고요. 또 어제 갓 입대한 그 병사이지만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25살을 먹고 어제 그제 이 사람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입대한 그런 17살짜리한테 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권력을 맛보는 그런 단계도 또 해야 있거든요. 됩니다. 그런 단계도 있는데요. 참 과간입니다. 가끔 진짜 젊은 나이에 모아붙어서 서로 그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. 이 대학교 그 생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좀 있고 좀 그래도 티를 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나이도 좀 있는데 당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멘트로 약간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어린애들은 그런 게 상관이 없겠죠. 뭐 인생 경험이 있어요. 이해를 못 누르면 내가 눌릴 판인데. 그러다 그리고 보니 나는 이제 10년 해야 되는데 넌 지금 3년 하고 할 거잖아. 네, 맞아요. 그게 또 중요한 여인으로 작용해가지고. 그럼요. 너 군대야 3년 했는데. 너무 하극상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극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, 실제로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때에서 4년부터 제가 그러니까 부분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사까지 이렇게 해서 전역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 부분대장 정도쯤 이렇게 달거나 군복무 5년 경력쯤 되면은 이 대학교를 입대한 애들이랑 나이 또래가 거의 비슷해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런 애들이 가끔 와가지고 분대장 동지 저 좀 볼 수 있습니까? 왜 그래요? 처음에는 왜 그래 저러고 하다가 좀 이제는 얘도 갈 때 되고 이제는 이래 나갈 때가 되잖아요. 그럼 저희도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존경을 했습니다. 얘 뭐 나가서 다 마주볼 그럴 얼굴들이고 또 이렇게 인맥을 또 쌓아서 나쁜 게 없으니까 저희도 또 잘 대해주는데요. 그러면 와가지고 조그만 어린애인데 진짜 너무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와서 가끔 말을 해줘요. 그러면 저희가 군 복무인데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 알았어 잘 해줄게 그렇게 해서 가끔 저희한테 하소연의 그 소리를 하는데 따져보면은 별치 않은 문제지만 이걸 애초에 눌러버리지 못하면 그 군 관계가 유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극상이 진짜 말도 아닙니다.
사회하고 다른 게 군 안에서는 상하 관계, 그 다음에 뭐 복종 관계 이런 네. 것은 확실히 해두는 게 맞는 거예요. 네. 그죠? 그 북한에서 지금 제일 그 내세우는 게 군인들이 정신적 그 준비, 네,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상 교육을 많이 그 이용하는데 그 사상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게 뭐 전우회라든가 동지회라든가 이런 걸 적극 발휘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전우들을 서로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해서 정신적 그런 지주를 다져라. 네, 이런 게 정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. 근데 이게 사극상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물 건너간 거짓말은 되는 거죠. 네. 네,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공병에서 우리가 그 평시에는 중장비 차도 운전을 했고, 그죠? 네. 자, 그런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평양에서 백으로 오는 친구들이 대충 한 번씩 하고 건너가는 이런 부대였다라고 하면 전시에는 아까 뭐 지뢰 그 뭐 해제라든가 네. 다리 끊어진 걸 복구라든가 네. 네, 이런 것을 그러면 훈련은 해본 적 있나요? 그 훈련 그 실전은 해본 적이 없고요. 그 한 이론- 번도요? 네, 10년 동안? 네, 한 번도 없습니다. 네. 지뢰 딱 해제 못 해봤나요? 네, 네, 없습니다. 그냥 이런 교육을 그냥 그 상학 시간에 이런 교육 강의를 봤는데요. 그 뭐 지뢰의 종류라던가, 네, 뭐 어떤 어떤 종류는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어떻게 폭발하고, 반경은 어떻게 되고, 뭐 이런, 네, 이런 교육만 받았지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유사시에 자 우리 저 앞에 탱크 부대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차 부대 탱크 부대 아닙니까? 네. 자 여기에 가는데 자 우리 이 지금 다리를 건설을 해야 된다. 이것도 해본 적 없겠네요. 다리 건설 같은 건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. 네. 오. 네, 이게, 수해복구, 네, 저희가 항해남도 수해복구에 이렇게 참가했던 적도 있고, 라선 피해복구 때도 네, 저희가 참가했었는데요. 가설다리. 라선 그 네. 굉장히 그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네. 김정일이가 가서 아파트가 이렇게 막 찢어진 네, 맞아. 라선. 네, 그때 갔구나. 저희가 여명거리 공사 건설 그 마감 단계였었는데요. 그때 갑자기 라선 그 피해 복구가 터져가지고 여명거리를 중단하고, 네, 걸로 몽땅 다 전원 인원을 돌려가지고 기지해고 뭐고 다 돌려가지고 걸로 나갔을 때인데요. 저희가 다리 건설, 교량 복구, 교량 뭐 설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신 있는 게, 그 운전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있다 보니까, 네, 오랜 기간을 네, 그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, 예, 기술이 있어서 네,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중장비를 전 시간에 팔아먹었다고 했지만은 중장비 운전을 10년 하니까 네. 그 다음에 초기 복무 같은 경우는 40년 막 50년 30년씩 하니까 네, 50살이던가 그 복무 그 기간이 50살까지 네, 총복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군 복무 10년 하면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초기 복무. 네, 그 의향에 따라서 진짜 농장 자녀, 탄광 자녀, 군수공업 대상 자녀만 아니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. 네, 저희는 기술자들을 잃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술자들을 이렇게 떨구는데요. 그래서 그 기술이 되니까 그 저희 그 여명거리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중장비로 아파트 해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네. 네,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크레인 75톤 크레인이 북한에 5대 정도밖에 없습니다. 네, 근데 저희 부대가 속대가 있거든요. 네, 8,000국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고, 네, 그리고 군사건설국에 50톤 기준기가 안 돼 있는데, 저희 75톤으로 포크레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옥상에 올려서 포크레인으로 아파트를 해체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, 네, 또 건설공법을 또 한 가지 창조했던 그런, 네, 기술은 네, 인정되는 그런 부대인데, 네. 아까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포크레인 올려서 팍팍팍 해치고 네. 내려온 거네요. 네, 네. 저는 그 라진 선봉 들어갔을 때가 궁금해요. 이게 네. 대한민국 뉴스에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. 김정일이가 직접 라진 선봉까지 갔었어요. 네. 아파트가 이렇게 쫙 찢어진 거. 네, 보니까 그때 당시 그
북한의 모든 그 철길 교통망들은 거의 도로를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거의 따라가거든요. 물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도로도 그 산을 뚫으려면은 뭐 거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쉬운 강 옆으로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로도 기본적으로 다 강 옆으로 골짜기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근데 라선 피해 복구 상황 당시 진짜 산사태가 산에 나무를 다 벗겨먹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을 벗겨서 산에 곡식을 먹고 심었어가지고 산에 나무가 있어야 수분을 빨아먹고 산사태를 미연히 방지하는데 그쵸.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산사태가 주로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철로가 다 막히고 교량이 막히고 철다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m 되는 그런 철다리가 한 5m만 남기고 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막히고 위에도 막 이렇게 모래, 흙, 나무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쌓여서. 네, 교통이 보장이 안 되고 네, 그렇게 또 많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단위 시간 때 또 들어가서 국가의 자재를 많이 뽑아 먹으면서 네. 열심히 활적으로. 네. 네. 저희는 대상공사만 참가하면 네 저희는 진짜 행운이에요. 네, 왜 그러냐면 그런데 참가할 때마다 지원 사업이 저희에게 특히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중장비가 일하니까. 네. 성주한 기관에서 와가지고 운전수동무 수거한다고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담배도 이렇게 자기가 피우는 담배 한 갑씩 축축 주고 가고 네, 또 이렇게 그런 피해 복구 상황이 되면은 각 단체 별 기관 기업소들이 다 들어옵니다. 그럼 그 기관장들이 인력으로 아무리 삽으로 퍼내봤자 그걸 어떻게 다 퍼냅니까? 안 그치.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쵸. 저희 중장비한테 옵니다. 중장비한테 와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. 요거를 박토를 좀 처리해달라. 그러면 어느 만큼 돈을 주겠다 하면 저희가 우선으로 가는 거죠. 네. 야, 그럼 우리 부대가 맡은 구간은 여기 있긴 있는데 네, 네. 짬 시간을 내서 여기 가서 훅 네. 처리해 주는군요. 네. 거짓말도 아주 진짜같이 설비가 뭐가 고장이 나서 네, 수리하려 저기 어디 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해주고 다 수리했다고 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네. 참 재밌었습니다. 네. 네. 참 북한의 수해 피해는 굉장히 네.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그 속에서 또 우리 중장비 운전공이었던 네. 이용호 군인 동무는 또 조금 좀 본인의 좀 이석도 챙기면서 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월급도 네. 얼마 안 주고 뭐 예? 사실은 네. 혼자서 나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. 부대에서 주는 건 얼마 없지 않아요. 네, 부대에서 뭐 주는 게 없고 오히려 바칠 거밖에 없어요. 네, 저희가 또 가끔 이 생활청화랑 안 참가하려면 초업단체 비서라던가 네, 이런 애들하고 사이를 잘 가져야 되거든요. 저희 뭐 중사, 상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는 보통 중급병사부터는 거의 다 설비를 할 줄 알아요. 이런 애들은 필수로 참가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애들을 제 젖으로 쓰고 있는데 걔를 들여보내면 제가 고생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사관장한테 전화 한 통하죠. 야, 걔 좀 뽑아줘, 이번에. 네, 그러면 사관장이 알았어. 다음에 알지. 알지. 네. 그럼 뭐 줍니까? 네, 알지. 한 $10 들고 가던가 아니면 담배 한 막대기. 네, 또 이렇게 해서 보내죠. 네, 그러면 알았어. 네. 네, 근데 그때뿐입니다. 다음 생활청화가 되면 또 전화가 와요. 야, 이번에 알지. 네. 네. 대표님 이제 너무 잘하시네. 네. 알지. 네. 이번에 저번에 $10니까 이번에 $15 알지. 네. 예. 그런 식으로 네.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. 네. 뭐 어쩌겠습니까.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영호 씨 그랬습니다. 떡진 놈이 먹는다. 네. 중장비 다르면 먹는다. 네. 참 군 안에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좀 부대 다니면서 우리 군인들 만나서 강의도 하셨습니다. 아, 네. 부대에 있던 군인들하고 이렇게 딱 보면 좀 차이가 나던가요? 아, 네. 제가 대한민국 군인들을, 네, 군 복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강의 다니면서 보니까, 네, 참 배우는 것도 많고, 네, 참, 진짜 군이 운영되려면 이렇게 운영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. 네, 가니까, 장병님들이 딱
지정된 일가에 따라 네, 식사하러도 가고 밥 먹고 또 그 담배 피우러도 가고 그리고 또 뭐 개인 그 무슨 휴식 시간 그 개인 정비 시간. 아, 네,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휴가도 또 그 자기 그 차려지는 휴가를 꼭꼭 쓸 수 있고, 네. 아,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걸 보니까, 네. 아, 내가 여기서 군사복무를 다시 하고 싶다는, 네. 그런 로망도 약간 들었습니다. 네. 야, 우리 영호 씨 군대 입대 좀 합시다. 예. 아. 자, 오늘 우리 또 북한 군 이야기 이렇게 해봤는데, 야,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이야기 궁금하지 않습니까?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